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오는 2024년까지 5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 데 따른 풍선 효과인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까지 중국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마저도 헐값 매각이 우려되는 등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자 은행권이 자동차 대출에 적극 뛰어들어 은행권 자동차 대출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2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오늘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각 회사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인력 부족 문제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신 등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오는 2024년까지 52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김상용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성욱 SK 하이닉스 부회장,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부회장 등 10여 명의 대표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초 이 자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업계는 어려움 등을 정부에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면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부회장은 정부가 R&D 지원을 신청해도 대기업 업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전 세계 1위 업종인 만큼 대기업들의 통큰 투자 약속도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21년까지 경기도 평택과 화성, 충남 아산 등의 메모리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에 21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오는 2024년까지 충북 청주에 15조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에 나설 예정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 파주와 경북 구미에 OLED 관련 1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 대기업이 계획한 투자 금액만도 51조 9천억 원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통큰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업계가 호소한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로 우회한 대출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 등 우회로를 찾아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신용대출 증가를 부추기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 기타 대출이 3조 4천억 원이나 늘어 3조 1천억 원 불어난 주택담보대출보다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8월 기타 대출 증가액은 전달인 7월 1조 9천억 원의 2배 가까운 수준이고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때문에 파리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달보다 2조 원 가까이 줄었음에도 은행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 등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수치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주말 한 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풍선 효과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이 8월에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풍선 효과가 그렇게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특정 은행의 특정 대출 상품이 1조 원 정도 풀렸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죄어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찬찬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만약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로 대출했다고 하면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국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중 하나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가이드라인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으로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 원을 사용했어도 DSR은 1,0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과 같게 보겠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도 중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사드 보복이 날로 거세지면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철수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런데 철수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중국 시장 철수는 없을 것이라던 롯데마트도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어지면서 올 연말까지 매출 감소액은 9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중국 롯데마트는 긴급 자금까지 수혈하면서 중국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사드 추가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사업 철수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업류도 현재 인력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업류의 현지 법인 매각설도 나옵니다. 롯데는 부인하고 있지만 롯데마트 매각에 따라 유통망이 막히면서 다른 사업의 매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롯데뿐만 아니라 중국 진출 기업들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철수를 결정했고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오리온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64%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철수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롯데마트는 중국 최대 유통기업인 화렌그룹의 점포 매각을 타진했지만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현재는 태국 유통기업인 CP그룹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롯데와 업계가 추산하는 가격인 8,300억 원에 30%나 낮은 가격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의 아쉬운 상황을 아는 데다 좋은 가격에 롯데마트를 사들일 경우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중 관계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은행권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2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자동차 대출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결과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캐피탈 등 기존 이금융권 대출에 비해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과 신한, 우리, KB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의 자동차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2조 1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4개 은행의 자동차 대출 잔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 은행권의 자동차 대출 시장은 2010년 최초로 서비스를 내놓은 신한은행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으나 작년부터 나머지 은행들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가장 큰 대출 시장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줄어들자 자동차 대출 시장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2015년 말까지만 해도 4개 은행의 자동차 대출 잔액은 8천억 원대에 불과했고 이 중 신한은행이 9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신한은행의 점유율은 78%까지 떨어졌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11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용 KB 모바일 매직카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지난 6월 자동차를 살 때 필요자금의 120%까지 최대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는 원큐 오토 신용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우리카 행복대출과 위비 모바일 오토론의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늘리고 차량 가격의 110%까지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2010년 출시한 신한 마이카 대출의 영역을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택시, 화물차로 늘렸고 제2금융권 대출을 신한 마이카로 옮겨올 수 있는 대환 대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은행권의 자동차 대출은 캐피탈 등 2금융권보다 금리가 저렴하고 1금융권이어서 대출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덜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은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부동산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땅인데요. 정부가 아파트 시장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에서 비켜나 있던 토지 시장에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단독주택용지와 상가주택용지에 전매 제한이 신설되고 상가주택용지의 공급 방식이 추첨에서 경쟁 입찰로 전환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자, 이 아파트 시장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비켜나 있던 이 토지 시장에 메스가 가해집니다. 결국은 이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정부는 오늘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과 공급 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연말쯤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더라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 역시 전매가 금지됩니다. 현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엔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약서에는 공급 가격 이하로 쓰고 또 실제로는 수천만 원의 웃돈을 붙여 파는 다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거래를 막기 위해 전매를 금지하기로 한 건데요. 단기 전매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수요가 토지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동안 단독주택 용지 중에 상가를 넣을 수 있는 상가주택 용지에 투기 수요가 많이 몰렸었는데요. 이 땅의 공급 방식을 바꾼다고요? 네, 이 점포교명 단독주택 용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가주택 용지는 기존에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땅을 팔게 됩니다. 단독주택 용지에는 보통 3층에서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짓게 되고요. 또 이중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에는 1층에 상가를 넣을 수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선 인기를 끌었습니다. 월세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엔 1층에 상가, 2층부터 4층엔 원룸과 투룸을 넣어서 월세를 받는 상가 주택을 짓게 됩니다. 당첨 즉시 웃돈만 5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부터 전매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로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마감한 강원도 원주 점포교명 단독주택용지 청약에선 48개 필지 모집에 13만 9,977명이 신청했는데요. 평균 경쟁률은 2,916대 1이었고 입지가 좋은 필지의 최고 경쟁률은 19,341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경쟁률입니다. 네, 이 상가주택 용지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뭔가요? 네, 앞서 말했듯이 웃돈을 붙여 되파는 전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투자금이 저렴한 데다 당첨만 되면 중개사를 끼고 되팔아 억대의 웃돈도 노릴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이 상가주택용지는 1,000만 원을 넣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되면 당첨자는 중간에 중개업자를 끼고 소형 건설사나 시행사 등에 땅을 넘기는데요. 이 과정에서 웃돈이 계속 쌓여서 원래 땅값보다 수억 원 비싸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기 수요는 보통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또 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상가주택을 지어서 팔면 3억 원에서 5억 원가량 더 붙여서 팔 수 있습니다. 땅값 8억 원에 4층짜리 상가주택 공사 비용 2억 원 정도 들이면 6개월이면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지을 수 있는데요. 10억 원짜리 상가주택을 13억 원에서 15억 원가량 팔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6개월 만에 최대 5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단독주택 용지가 들어서는 곳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택지 개발지구 내 미분양 용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지로 전환하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5년간 지구 단위 계획을 유지해야 했지만 아무 때나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단독주택 용지가 공급될 때 입지가 좋지 못한 필지의 경우엔 당첨이 돼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선호도가 떨어지는 땅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 길을 새로 내주거나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선
전매 금지나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토지 시장에서 투기 수요가 빠지고 공적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토지시장 규제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말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건진부터 관리와 의료, 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2,023억 원을 이미 집행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앞으로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10%로 경감되고 치매 진단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경증 치매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요양 등급이 확대됩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 지원센터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 안심센터로 확충됩니다. 이상행동 증상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는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수처는 수사, 기소, 공소 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경찰, 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습니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 7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00명가량이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금융공공기관이 앞장설 수 있도록 이달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각 금융공공기관은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연내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신보, 예보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의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임직원은 21,630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은 6,000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연내 정규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 근로자 수는 중소기업은행이 4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보증기금이 150명, 산업은행이 121명 등 총 972명입니다.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본격 시동이 걸리면서 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공모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주 중 새 이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새 이사장 공모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8일 서류 접수를 마치고 10여 명의 지원자 중에서 4명을 뽑았습니다. 이번 추천위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이들 4명의 지원자를 상대로 18일 면접 심사를 벌였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면접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추천위는 면접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중 1명이나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복지부는 1명을 뽑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합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와 서울시가 오늘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연중 친환경 캠페인 서울 꽃으로 피다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커피 퇴비로 만든 꽃화분을 전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연속 서울시의 연중 캠페인 서울 꽃으로 피다에 동참하며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 선순환 활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날 스타벅스는 친환경 체험을 마친 시민 5천여 명에게 텀블러와 커피 퇴비로 만든 꽃화분 등을 증정했습니다.
삼성화학이 일본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과 5천억 원 규모의 퇴행성 관절염 세포치료제 인보사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SK텔레콤이 국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90% 이상 발급하는 이지스 엔터프라이즈,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기 누구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내년 1분기엔 상용화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오는 추석 연휴에 티볼리 아머, 지포 렉스턴 등 주요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한가위 시승단을 모집합니다. 이달 2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고객 중 60명을 추첨해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8박 9일간 티볼리 아머 30대와 지포 렉스턴 20대, 코란도시 10대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도넛 전문점 던킨도너츠가 서울 홍대 인근에 맥주를 파는 매장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 매장에서는 생맥주 4종, 병맥주 5종 등 총 9종의 맥주를 판매합니다. 던킨도너츠는 홍대점을 10억 운영한 뒤 맥주 판매 매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현재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날씨 속에 파란 하늘이 드러난 모습인데요. 다만 내일은 오후에 북서쪽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전북은 모레 새벽에 그치겠고요. 영남은 새벽 사이 비가 내렸다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도 5에서 20,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깨끗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데다 국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남서풍을 따라 유입되고 이 대기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축적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비가 오지 않는 남부 대부분 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도 약간 나쁨 단계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6도가 예상되고 대구는 2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다 점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점차 흐려져 강원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옵니다. 전북으로도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자외선이 다소 강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북과 경북의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고 이후에는 전국에서 구름만 많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특히 주말에는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시면 쾌청한 가을 날씨 속에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